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도영 선생입니다. 요즘 전환길씨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저는 이분 그냥 한국사 강사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전환길씨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러는 걸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전환길씨가요, 본명이 전유관씨래요. 이 1970년생이시고 8월 21일생.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저하고 생일 5일 차이 나네요. 경상북도 출신이고요. 뉘앙스에 이제 사투리가 많이 느껴지죠. 제가 봤을 때 그가 이제 스타 강사가 된 이유도 약간 구수한 말투인데 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투리를 쓰는 것에 좀 기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분이 이제 원래는 역사 강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학과는 지리학과로 졸업하셨어요. 경북대 지리학과 나왔는데, 역사 강사니까 이제 당연히 역사를 전공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뭐 전공은 했습니다. 이제 대학원 가서 전공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때쯤 해가지고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나 EBS, 뭐 윌비스 공단기 같은 메이저 업체하고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게 되면서 1타 강사로 등극하는 데 역할을 한 게 이 순간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뭐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메가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젊은 한국사 강사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길고, 또 한국사를 강의했던 시절의 어떤 배경과 분위기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한국사 하면 지금처럼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7차 교육과정 거의 첫 세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사가 지금처럼 막 엄청 각광받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이건 뭐 물론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여튼간에 이분이 중요한 거는 역사를 굉장히 오래 다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사 이제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거창하게 무슨 책으로 나오고, 외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으로도 역사를 이해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냥 인간사를 다룬 거죠. 옛날에는 어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긴 역사 강사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대학원도 갔으니까. 이 안에서 분명히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과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로 좀 둬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전환길씨를 설명하려면, 정치인 전환길씨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도 싫은 2024년 12월 3일 밤이죠.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이때 전환길씨가 타이밍 좋게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전 이후로 나눠보면요, 전환길씨는 이전까지 정치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치인 전환길로 주목받았던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고요. 그냥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가끔씩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 강사였던 전환길이 정치인 전환길이 된 타이밍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엄 이전과 이후의 전환길은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하고 들어갔을 타이밍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전환길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회주의자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봤던 한국사 강사 전환길보다는 훨씬 더 야망 있고 욕심이 좀 큰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치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2025년 4월 4일 날 우리 헌재 파면 결정으로 이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헌법 제77조에서요, 개헌법이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요즘에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 내란, 폭동 같은 상황이면요, 이게 법적으로는 계엄이 합법적인 조치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분명히 계엄에 반대하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 콘텐츠와는 상관없이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번 계엄이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느냐의 논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북한에서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죠.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민주당의 그 폭거를 막기 위해 선전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성장 과정에 계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예민한 단어죠. 저는 계엄 세대가 아니죠. 지금 계엄 세대가 됐지만 듣기만 해도 역사책으로 보던 그 계엄 시절을 보기만 해도요. 참 저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계엄이란 단어만 가지고도요. 경기를 일으킬 만한 수준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뭐 알려주기식 뭐 알리기 위한 용도로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계엄을 그래서 가지고 와서 썼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과연 전한길 씨가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요. 그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대학원 졸업했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지식은 있겠죠. 근데 계엄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특히 역사 강사인데 어떤 명분 없는 계엄 그리고 지금은 본질적으로 계엄을 칠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계엄을 옹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을 든다? 네, 이거는 알고 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전한길 씨는요,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뭐, 헌정사, 정치사, 대한민국의, 그리고 뭐, 세계사로 보면 이제, 뭐, 위정자들의 권력 운용 방식, 이런 법적인 프레임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번 계엄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데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썼다라는, 이걸 잘못했다는 게 사실 핵심인데요. 지금도 뭐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자면, 이게 자꾸 전한길 씨 얘기하니까 계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논리를 보자면, 아니 그럼 대통령이 자기 권한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해석해서 권한 행사하게 문제가 되냐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법적인 권한 문제다 라고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상식적으로 맞는 정답은 정해져 있으나 본인이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기회주의자 성향으로 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쪽이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자기가 더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지를 펼치기에 유리한 곳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으로 저는 좀 비춰져요. 그 2025년 2월에요. 그러니까 최근이죠. 윤석열 지지단체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을 찬성한다는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6월 9일 날 국민의힘에 이제 온라인으로 입당을 완료를 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이제 그 7월 중순 때 알려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은 그 전에 했는데 좀 나중에 알려졌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가, 입당 후에. 이제 8월 초,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요. 지금 뉴스로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합동연설의 현장에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거든요. 이분이요, 화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10년이 넘으신 당원분 같아요. 그분한테 혼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입당 언제 했냐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기존 당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극우, 윤어게인으로 불려지는 그분들 말고 기존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의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과 지금 당보다는 약간 자기 세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 그분이요, 그 당원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요. 보시면 프레스를 달고 있거든요. 그 언론인 입장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언론인은 가서 취재하고 뭐 기사 작성 송출하면 되는 건데, 그 팩트를 알리는 일이 언론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가서 한 일이 참 특이해요.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디 뭐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같은 매체사 기자들이 가가지고 갈 수 있죠, 기자니까. 근데 가서 그 기자들이 배신자라는 구호를 특정 후보 앞에서 외치면서 대중들을 선동한다. 이거는 사실 언론인으로서의 참석보다는 뭐 정치인 전환기로서 참석했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응이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송원석 당대표가요, 그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는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 상당히 그 짜증나지만 불편하면서도 써먹을 때는 좀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정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환길이 지지하는 일부 그쪽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생각, 그러니까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류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사람이니 그 스피커로서 파워도 있죠, 그쪽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버리기도 좀 아깝고 같이 가자니 부담도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전환길씨가 노리는 거는 저는 지금 뭐 단순히 뭐 당원에 가입해서 뭐 국회의원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타이밍 보고 들어갔고요. 이 사람 노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대선 후보, 조금 작게는 킹메이커 대통령을 만드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보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길이라는 존재가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을 위한 손을 잡은 거지 앞으로 뭐 갈라지더라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환길 씨가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순간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가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대표 뽑는 자리인데 사실 그 자리는 그 소위 말하는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에 굉장히 애정도 크고, 그러니까 연역도 좀 오래됐고 뭐 이런 분들이 자기의 대표를 뽑는 자리거든요. 물론 전환길 씨도 지금 뭐 당원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그 당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금 국민의힘 상황 안 좋잖아요.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의 어떤 미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막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한다. 저는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지금 타이밍 잡고 단기적으로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이제 해석된다라는 거죠. 이 일부 정치인들, 지금도 국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 계엄을 지지하는 듯한 그 포지셔닝을 좀 취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일부의 정치인들이요, 이걸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이 현장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종의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 이런 쪽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포지셔닝 하면서 정적인 입지를 강화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봤을 때 전환길 씨는 분명히 학습을 했던 사람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시류를 좀 지켜보다가 원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계엄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고, 또 이게 법적인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뭐 자신의 양심이나 진실 따위는 내던져버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자기 합리화를 꾸준하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그런 합동연설의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노리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기득권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짓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압도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기득권 정치인이 되거나 기득권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둔 사람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좀 보여지고, 행보를 봤을 때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거나, 참 말하면서도 조금 거시기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극우 프레임과 윤호개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시키기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당권 좀 뒤에서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앉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권 후보를 키워서 킹메이커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그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교육을 했던 그런 한국사 강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을 확률이 크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이 하고 싶은 야망을 감추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욕심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남기게 될 줄은 아직은 저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역사 강사로 시작했던 전환길 씨가 이제는 한국사에 뭐 옳든 그르든 역사에 남게 된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되든 나쁜 사례가 되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전환길 씨 모든 행보들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그 친구분까지도 이제 손절을 쳤잖아요. 그 친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전환길 씨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분인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진실과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길을 선택한 전환길 씨의 길이, 전환길 씨의 길의 끝이 저는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환길 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전환길 씨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이슈와 관련된 사람을 좀 분석하는 컨텐츠 좀 찍어 올릴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진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은 저렇구나 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주시고 봐주시면,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